이리피님 어디 가세요? 저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는 무슨 일로 가세요? 아니 PD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새삼 모르는 척을. 이번에 또 행보 인터뷰 두 분 촬영하러 가는데 제주도 또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설레네요. 자, 여러분들 풍경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저기 뒤에 삼방산도 보이고요. 또 야자수도 좀 보이는데, 이 좋은 풍경과 함께 또 인터뷰를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알머리 제이슨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신 분인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입니다. 만수루. 이름이 근데 만수루라고 들었는데. 힘든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자, 그럼 우선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는데, 사실 별명이 알머리 제이슨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이 이름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네. 제가 마지막에 다니던 직장이 외국계 회사였었는데 거기서 쓰던 영어 이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알머리는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한 지가 한 거의 14, 15년 아, 정도 돼가는데, 와이프가 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대머리라고 하면 너무 좀 공격적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순간에서 알머리. 아, 좀 귀엽네, 네, 알머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친근감이 있고 좀 재미있는 그런 이름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정했죠. 많은 분들 이미 파이어족이라고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파이어족은 근데 또 뭐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 그 파이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이루고 좀 더 빠르게 은퇴를 하는 것을 파이어라고 부르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뭐 제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신 거 아닐까요?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돈으로 제 시간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책에서도 좀 그렇게 썼는데, 제가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유 있게 막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매력을 뭐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좀 새로운 거를 구매를 해본 거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저도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한 거거든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포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얘랑 저의 관계성을 생각을 했을 때, 강아지가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죽고 나서도 저는 수십 년은 더 살아요.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제 커리어를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주인과의 그 시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걔네의 평생이잖아요. 맞아요. 이 강아지를 책임지기로 하고 데려왔는데, 내 인생에서 10년, 20년을 포기를 못하고 얘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 선택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를 위해 강아지를 좀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지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 좋은 아빠로서 파이어족으로 사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가장 좋은 점은 내 시간을 내가 의도한 대로 쓸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하면서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좀 비워놓고 시작을 하고, 새벽에 개인 작업 같은 글쓰기 같은 거를 하다가 아침 먹고 강아지 산책 좀 하고 운동을 가요. 웨이트나 킥복싱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거의 오전이 다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점심 먹고 오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제 개인 작업실에 갈 때도 있는데, 글쓰기나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 돼서 저녁밥 먹고 또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으로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게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파이어족이 됐을까? 그때 당시에는 딱 1년짜리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시간을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반납을 하고 직장에 나가야 할 시간을 내 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딱 1년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이프 설득하고 내려와서 제주에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데 저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원래 주식 유튜브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좀 담았었는데 그때 그 출판사에서 이제 파이어족에 관련된 책을 기획을 하면서 그런 라이프스타일 갖고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을 찾았었는데 우연찮게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파이어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연구를 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가 됐었죠. 근데 사실 그 1년이라는 실험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제주도라는 지역을 꼽으신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국어비가 수도권보다 훨씬 싸고요. 얼마나 좀 차이가 나나요? 제가 그때 그 전세 계약금을 빼서 주식 투자로 굴린다고 했을 때 가능한 기대 수익, 네. 최소한의 기대 수익을 월세로 치환을 해봤더니 25분의 1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서울에서 쓴 돈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줄어들길래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원래 추위를 너무 싫어해서 서울 살 때는 항상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쵸, 너무 춥죠. 네, 그래서 최대한 따뜻한 데 가보자 했는데 외국은 강아지 때문에 옵션이 안 됐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제일 따뜻한 데 해서 서귀포로 오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가지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전부터 했었고 그 당시에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제가 직장 다닐 때 대출 받아서 사고 그랬다가 이제 한 2년인가 3년 정도 살았다가 매도하면서 이익금도 이제 주식 계좌에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로 하려고 넣었던 돈도 합치고 이렇게 했더니 한 4억 되더라고요. 결정을 하실 때도 아내분과 같이 결정을 하신 거겠죠? 네, 일단 제가 제안을 했고 와이프도 당시에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럼 한번 내려와서 새로운 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내려오게 됐죠. 근데 아까 이제 4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비용이 4억 정도면은 내가 은퇴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되죠. 모자라죠. 그래서 1년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하다가 잘 되면은 네네. 뭐 더 새로운 기회가 있겠지라고 했지만 잘 안 되면 바로 돌아가서 재취업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액수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도 조기 은퇴하고 싶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 있어야 해야 되지? 맞아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4억만 있으면 되나? 3억만 있어도 되나? 네. 30억은 있어야 되나?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파이어족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금해놓고 이자로 막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투자를 그렇죠, 하던 소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건 수익이 들어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춘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랑 내가 쓰는 돈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 생활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투자했을 때의 연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연에 쓰는 생활비보다 일단 더 커야겠죠. 투자를 할 때 생기는 변수에 대한 그런 약간의 비상금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갖췄을 때 이제 내 연생활비 대비해서 이 숫자는 제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린 숫자인데 내 연생활비의 13배 정도 되면은 고려해 볼 수 있다. 13배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혹은 소극적인 수익을 통해서 내 총 자산의 10%의 수익,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매해. 원래 그 10% 수익이 난다는 거는 그러면은 내 연생활비의 10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맞춰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비상금 주식을 해보니까 많이 기다릴 때는 3년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네네. 제가 투자한 종목이 수익이 날 때까지 연 생활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3년치 생활비 정도는 따로 확보해 놓고 내 연 생활비의 10배 정도 되는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 일을 안 하고 뭐 내가 남이 시킨 일을 안 하더라도 다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너무 막 큰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찌됐든 제주도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제주도에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행 차원으로? 10년 전에 아 그래요? 그때 삼성전자에 저 신입사원일 때 네. 친했던 그 회사 누님들이랑 네. 제가 약간 짐꾼으로 해서 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제주도가 막 그러니까 여행했던 기억은 있지만 네.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혼 때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제주에 한 2박 3일 놀러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가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네, 그때만 해도 워낙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관광지도 아니었고 살 곳을 찾으면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로 네. 손품을 팔았죠. 서귀포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보였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2018년 여름 휴가 때 와이프랑 이제 여기 여행 왔어요. 그래서 2박 3일
다니고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연세 계약하고 여기서 살아야지 했는데 네.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3일 더 묶여 있었어요. 저도 사실 제주도 여행 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 올 때마다 너무 좋은데 진짜 한 달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아쉬움을 가진 채로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꼭 제주 2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을 거예요. 꼭 해보셔야 돼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길게라 하더라도 한 일주일 여행 온 거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살기 이런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요새는 회사에서 그런 거 양해해주는 그 회사들도 많잖아요. 충분히 잘 설명하고 동료들한테 미안하며 천혜향 좀 많이 사가고 감귤 초콜릿 좀 많이 사가고 이런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3달 정도는 살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3달 정도 있으면 이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찾을 수 있고요. 그냥 처음 낭만 때문에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환경을 좀 더 체험을 해볼 수 있고, 한 달 살기 하고 가신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쉬웠대요. 이제 좀 적응할 만한데 돌아가는 거예요. 적응하고 한 2달 정도 살아보면 진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확실히 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제주도에서 살기를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 3달 정도는 네. 좀 살아보셔라 말씀드리겠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빨리 이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일단 만드셨다고 하는데,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팁은 있었을까요? 그냥 좀 주식했죠.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을 뭐 15%를 목표로 한다. 매해 꾸준히 15%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30% 나왔다가, 어떨 때는 5% 나왔다가, 맞아요. 어떨 때는 또 10% 나왔다가, 어떨 때는 20% 나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수렴되는 게 연평균 수익률인데, 네네.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손해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 해에 손실이 났다 이러면 그거를 만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면 안 되는 거고, 하다못해 2~3%밖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해야지 손실이 안 나거든요. 뭐 10% 날 때도 있고 100% 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세우고 그게 맞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지만, 내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수익의 크기 자체는 그 당시에 트렌드에 맞는 테마를 탔는지, 혹은 뭐 큰 악재는 없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에 의해서 좀 수익률이 크게 결정되는데, 손실률은 100% 자기 실수예요. 제가 유일하게 지키는 원칙 하나는,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굳이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저는 지난 52주,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한 주식은 아무리 미래가 좋아 보여도 절대 따라 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놓친 경우도 정말 많죠. 내가 뭐 우리나라만 해도 2,400개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손실을 안 내기만 하면 저절로 돈이 늘어나거든요. 다들 알아요. 이게 비싼 줄 알아요. 비싼 줄 아는데 지금 사서 조금만 수익 내면은 내가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고 도망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종잣돈이 작을 때는 어떻게든 빨리 좀 큰 단위로 불려야 되니까 좀 더 성급한 투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혹은 1000만 원에서 1억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구간은 정말 지루하고 인내심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일 거예요. 왜 그런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되게 약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나무 때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1억을 10억으로 못 만들고요. 10억을 100억으로 못 만들어요. 오히려 그때 초조함을 사행적인 매매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전공법으로,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구간을 넘어가시면 오히려 그 뒤부터는 자산 상승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투자 가장 잘한다고 하는 워렌 버핏이도 제1의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잖아요. 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벌기만 하려고 쫓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또 내 맘 같진 또 않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폭락장은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제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에서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뭐 푼돈으로 매매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그거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한 종목이 꽤 크게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반토막 이하까지 가고, 근데 또 그때 V자 반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 종목만
10월까지 제대로 된 상승을 안 했어요. 10월까지요? 네. 보통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4월부터 이미 반등하고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 실력 있는 분들은 5, 6월부터는 이미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맞아요. 예. 10월쯤 돼서는 다 엄청 큰 돈을 벌었었어요. 저는 10월까지도 그 손실이 뭐 반토막 이하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큰 상태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 정도면은 갈아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던 이유는 그러면 내가 이 큰 손실을 확정을 하고 손절을 하고 그거를 만회하고도 돈을 벌 만한 더 많이 오를 주식을 찾을 실력이 되나?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단기간에 그냥 뭐 10월이었으니까 한 2달 안에 7, 80% 이상 오르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오르니까 혹시 내 아이디어가 틀렸나? 그런 의심까지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것 자체가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10월 말부터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음 해 5월까지 거의 안 쉬고 계속 올랐어요. 혹시 무슨 종목일까요? 그때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아, 조선주에 투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큰 수익 내고 일부 팔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고. 주식 투자에서 기다림이 제일 어렵지만 엄청나게 많은 바보짓을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존버가 답이다라는. 네, 존버가 답이라는 밈까지 생길 정도인데도 네. 아무도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꼭 추천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이 오른 거를 성급하게 따라 산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샀는데 물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면 돌파해 보세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더 나은 거를 갈아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더 물타기 하고 와신 상담이라고 그러죠. 막 거의 이렇게 속에서 단내 날 정도로 버텨보는 거예요. 1년 반 지나면 아마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고 수익까지 날 거고 진짜 잘못 걸렸다 그래도 3년 안에는 수익이 나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사이클을 많이 타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손실은 절대 안 봐요. 최소한 1년 반은 기다려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1년 반 정도 기다려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실이었던 거를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온 경험을 딱 한 번만 하면 주식 투자 자체가 아예 달라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잘 벌린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지간한 위기는 다 넘길 수 있고요.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공이 생겨요. 인내심. 네. 지금 특히나 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좀 나의 삶을 위한 진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좀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다면요. 그냥 가장 빠르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발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내려올 때 제일 크게 바뀌었던 게 돈이 갑자기 막 크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발상을 바꾼 거거든요. 지난 10년, 11년 동안 내 시간을 회사에 주고 회사에 돈을 받아왔는데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 돈을 회사에게 됐어 너도 하고 회사가 나한테 빌려갔던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면서 만들어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직장의 보스분이 네. 해주셨던 조언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셨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에요. 스탠퍼드 나오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임원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성공한 분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저희 상사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뭔가 계획대로 돼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바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학원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전공을 바꾸게 되고 거기서 평생의 은사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 패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고 단 하나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한 그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고 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구불구불한 여정 전체가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계획은 그대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돈은 나이 들면 어떻게든 생겨요. 너무 막 내려놓고 살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돈은 젊었을 때보단 많아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내가 더 주도적으로 사는지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사에서 어떤 내 진짜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 성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진짜로 아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혼자서 글을 쓴다든지 혼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요 몇 년 사이에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 상승 때문에 파격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의
그런 매력적인 판타지 스토리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이 부자TV 채널인데 네. 저희 채널에 슬로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행복한 부자 되기라고. 아, 멋있네요. 제가 봤을 때 여신우님은 그래도 행복한 부자이신 것 같거든요. 아니, 부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부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행복은 맞으신가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네. 행복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깊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철학적인 맞아요.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게 행복을 바로 주지는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진짜 수백억 자산가들도 보고 했는데 그냥 막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랑 다른 제일 큰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불행이 없어요. 아, 그게 불행이 제일 없다. 차이예요. 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구매를 시켜주지는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찾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 거의 99%의 불행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지만 네. 불행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일단은 불행을 막는 게 우선이라서 아, 뼈를 때리는 네, 말이죠.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을 네. 벌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아, 궁극적으로 행복한 부자는 뭘까요? 일단은 내 자산이 늘어나는데 너무 많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CEO 같은 분들. 애매한 개념인 게 몰입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랑은 조금 다른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 시간을 다 뺏겨도 그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굉장히 소수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24시간도 모자라고 자기 수명을 깎으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은 수명을 깎는 거예요. 수명을 깎으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저는 이제 거기랑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좀 동경은 들어요. 그런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99%의 불행을 막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찾는 행복도 있을 건데, 자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그럼 내 스타일은 뭔지를 자기 성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일단은 영상 끝나면은 바로 네,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실 것 같은데요. 좋죠. 네. 네. 저도 그거를 하면서 많이 성찰했거든요.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 단점은 뭐고, 내 성격은 뭐고, 마인드맵을 쫙 그려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좀 방향성이 좀 잡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신욱 작가님의 앞으로의 인생은 좀 어떠할까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처럼 빨리 진도가 나가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지, 뭐 파이프라인 늘리는 거라든지 투자 수익을 높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개인적인 숙제인데, 좀 더 큰 꿈이 있다고 하면은 서귀포가 너무 좋거든요. 아, 이곳이요? 네. 여기에 약간 그 잠재력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단순 휴양지가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전 세계의 어떤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휴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귀포가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컨트리뷰트하고 여기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똑똑하고 센스 있는 분들 보고 자꾸 약을 팔아요. 여기 너무 살기 좋다, 꼭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미 몇 명 좀 낚였어요. 네네.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진짜 한 5번 이상 와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관광지 위주로 저기 성산 쪽 가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바다랑 카페 이런 데 보려고 네. 애월 쪽 가보고, 네. 근데 마지막에 서귀포는 어떨까? 네. 내가 볼 게 있을까? 뭐 관광지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일단 와봤어요. 와봤는데 서귀포가 제일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볼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자극적인 게 없기 때문에 서귀포 쪽은 여행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질문도 하셨지만은 여기 서귀포에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뒤에 보이는 삼방산 그쪽에도 네. 아기자기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 중문도 돌아다니면 좋고, 제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주로 성산 아니면 애월인데, 네. 서귀포 쪽 남쪽도 한 번씩 와보시면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꼭 서귀포 쪽에 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하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냥 시골 사는 아저씨고 제가 하는 말이 뭐 절대적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남들이 잘 안 하는 발상들은 섞여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훨씬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뭔가를 원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되세요. 되세요.